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3편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용어인데 이 기준 시점에 대한 용어죠. 자, 이 기준 시점, 옛날에 가격 시점이라 했던 것을 기준 시점으로 바꾼 건데 기준 시점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준 시점은 특히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보면 또 나와 있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옳지 않은 것,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 가격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죠. 자, 맞는 질문이고, 감정평가일은 과거나 미래로 될 수 있으나 우리는 기준 시점은 항상 현재로 표시된다니까 틀렸죠. 감정평가일은 항상 현재가 원칙입니다. 예? 자, 이 감정평가일은 항상 현재가 원칙. 항상 이 현재가 원칙이나 이 기준 시점은 과거 또는 미래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또는 미래의 특정일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때 과거의 특정일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소급평가,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소급평가,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기한부 평가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평가 대상 물건의 가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시점이 원칙적인 기준 시점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기준 시점은 과거의 특정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쟁송 중인 물건이나 중앙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신청된 물건 등의 소급평가에 해당된다. 기준 시점을 또 미래의 특정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장래 특정일의 투자 수익성 평가 등과 관련된 기한부 평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잘 확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고요.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밑줄 이게 포인트죠.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 완료한 날짜로 함으로써 하니까 틀렸죠. 자, 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자, 대상 물건에 있어서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대상 물건에 있어서의 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래서 틀린 질문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감정평가의 기능은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부동산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든지, 자, 이것은 바로 뭐가 돼요? 우리는 경제적 기능이 되겠죠. 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경제적 기능이고, 합리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과세 기준 합리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유도,
이것은 바로 정책적 기능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와는 감정평가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토지만의 감정평가를 묻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이 토지상에 건물이 있다. 이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현재 이용되는 상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것을 전제, 이게 포인트죠.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토지만의 감정평가인데, 이때는 건물과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토지를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무슨 평가냐면 부분평가라고 하죠. 부분평가.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평가는 현황평가에 속하는 개념이죠. 자, 5번 문제,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가정해서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하죠. 자, 여러분 여기 현재인데, 자, 이 미래가 있겠죠. 자, 미래는 미래인데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증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행하는 평가를 우리는 조건부 평가라고 하죠. 조건은 실현이 가능하고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 소급 평가란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소급 평가로서 아까 쟁송 중인 물건에 있어서의 평가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일괄 평가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보시면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인데 1항은 개별 평가고 이 2항이 일괄 평가죠. 1항은 감정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 개별 평가를 우리는 원칙으로 합니다. 자, 2항이 나와 있고, 자, 4번 법정 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 시 평가, 과세 평가 등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자, 여러분이 3항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분평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5번은 틀렸고, 4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게 부분평가죠. 그래서 5번은 부분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정답.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이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보기를 보면은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갑소유의 A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사무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 완료를 2007년 10월 27일 했고 감정평가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는 10월 28일입니다.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이죠.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기 때문에 공인감정평가입니다. 맞는 질문.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합니다.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의 의사에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가 아니죠. 경매 물건 이런 것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자, 강제성이 있으면 뭐죠?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를 말하는데 강제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인은 반드시 감정평가의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경매 물건
라든지 공매 물건 이런 것은 반드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필수적 평가입니다. 자, 3번 정답. 본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10월 27일이니까 며칠? 기준 시점은 10월 27일 되겠죠. 본 감정평가는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죠.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현황평가고, 우리나라는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우리는 또 기한부 평가라고 하는데, 자, 시험 문제에 요 관련된 사항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이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가격이란 경제학에서 흔히 쓰이는 개념으로서 이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현한 개념이죠. 가격은 현재의 값, 가치는 미래의 값 하나가 틀린 지문인데, 자, 여러분 가치는 주관적이죠.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가 표현한 것이 가격이죠. 뭐 1제곱미터당 얼마냐, 이 객관적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값이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가치와 가격이 부동산 학자들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가격과 가치에 있어서의 이 개념상 차이가 있죠. 자,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고,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을 의미하고, 가치는 이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미래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치화한 현재 값을 말하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죠.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에 가질 수 있는 가치로서 이 사용 가치의 개념이 나와 있죠. 교환 가치는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 교환 가치고, 이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인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5번 맞는 지문이죠. 2번 정답입니다. 8번 다음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교환 가치란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 개념이죠. 사용 가치란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됐을 때 가지는 가치. 또 투자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투자적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입니다.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주관적 가치. 3번 정답. 공익 가치란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 보전이나 보존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말하고요. 장부 가치란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장부상의 잔존 가치를 우리는 장부 가치라고 하죠. 자,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가치의 다원적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되겠죠. 자, 9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토지 가격의 특징이 아닌 것. 자,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의 가격과는 다른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영속성에 의해서 이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인 협의의 가격과 사용 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하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교환의 대가인 이 협의의 가격, 그리고 이 사용 수익의 대가, 용익이라고 하죠. 줄여서 이 사용 수익,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를 하죠. 이때 이 협의 가격과 임대료를 대해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합니다. 1번 맞고 2번 소유권 기타 권리 가격이다. 자, 토지의 특성인 부동성 권리의 분할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즉 하나의 동일한 부동산 위에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성에 의해서 또 지역적인 영향을 받죠. 예, 지역적인 또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이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불안전 시장에서 균형 가격 형성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이 토지의 특성, 특히 부증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균형 가격 형성하니까 틀린 지문이고, 또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기 쉽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필요하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담보, 임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의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정답입니다. 10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의뢰를 기준하니까 틀렸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1번 정답. 자,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하나의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바로 여기죠.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에서 설명했습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나오죠. 5조 1항에 보면은 뭐를 기준? 이 시장 가치를 기준해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라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맞고 4번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서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관련한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번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을 자극하는 가치 형성 요인에 따라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 얘기겠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이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의 형성 요인.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죠.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2번 부동산 소유권의 가격은 그 부동산에 인정될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부동산 가격은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 3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가격의 이중성. 3번 지문은 가격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
자, 4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으로 완전한 시장 가치 형성이 어렵죠. 맞는 질문.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정보가 공개되기 어렵죠. 정보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 가격에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기가 쉽습니다. 맞는 질문. 2번 정답이죠. 12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기술된 것. 구매 능력이 있는 실질적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죠.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수요에는 우리가 유용성 또는 효용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유효 수요죠. 유효 수요는 아까처럼 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죠. 그래서 부동산을 살 의사도 있지만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수요가 바로 유효 수요입니다. 1번 맞고, 상대적 희소성은 토지의 효용 증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개념인데, 경제적 개념 중에서도 공급이죠.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우리가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상대적 희소성이죠. 상대적 희소성.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요인 중 한 요인만 작용해도 가치는 발생한다는 게 틀렸죠. 여러분, 가치 발생 요인이 상호 결합, 이 세 가지가 상호 결합을 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틀린 질문 3번.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의 효용은 수익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권리 이전 가능성. 자, 여러분, 이전성. 근데 이 권리는 위치는 고정돼서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권리가 이전되는 거죠.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이 이전성은 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13번. 부동산 가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우리가 표시한 화폐액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부동산 가치의 개념 나와 있고요. 유용성, 유효 수요, 희소성 등은 부동산 가치 발생의 뭐죠? 3요소에 해당을 되며 법적 개념인 이전성이 이렇게 결합되기도 한다. 맞는 질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을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의 3요소로 하며 각 요인과는 유관성, 가변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의 3요인은 일반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 상태 및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요인이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을 해서 나타나죠. 이 지역의 부동산 상태 및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나타나고, 또 토지 건물의 개별적인 상태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는 개별 요인이 있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부동산 가치 형성의 3요인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의 이중성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가격의 이중성 개념이고, 가격의 이중성은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상품은 가격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어긋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얘기죠. 자,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이 가치로부터 왜곡이 돼요. 가격이 가치로부터 우리는 왜곡, 괴리가 되죠. 괴리 벗어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는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가격이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치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장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같죠. 즉 이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값, 균형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를 지금 5번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부동산 가격의 특징과 관련되는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은 것. 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는 건 영속성이죠. 이 장기적 배려니까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측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요. 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요 공급 원칙과 관련이 있죠. 자, 소유권 기타 권리의 합계는 바로 뭐죠? 부동성을 근거로 하는데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합계죠.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과 우선 관련이 있는 개념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인데 이 부동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토지의 이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이 토지의 나머지 수익이 배분된다는 또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균형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3번 정답. 4번 부동산 가격은 부동성에 의해서 지역적 영향을 받죠. 지역성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균형의 원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5번 다음은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 상태를 분석하는 건 적합의 원칙과 관련성이 있다 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적합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은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 기능적 감가와 관련 있는 것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합의 균형이 위배되면서 균형의 원칙과 관련성이 있다. 1번 정답.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수요 공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부동산의 구성 부분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유효의 원칙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추가 투자가 나오면요.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 이제 나옵니다. 예측의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으로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시간의 원칙이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 배분이 나오면은 자녀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 토지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칙이 우리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생산 요소가 있어요. 자, 생산 요소가 있는데 이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고 경영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가 있는데 문제는 토지는 위치가 고정돼서 이동시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토지에 노동, 자본, 경영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 즉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먼저 우리가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가 자녀인데 이걸 뺀 나머지 자녀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 바로 이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의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자, 잉여 생산성의 원리와 관련된 게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그래서 잔여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수익 배분의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 토지 잔여법이 있는데, 이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건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번까지 설명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과 그리고 우리가 지역 개별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